양인격의 생화극제입니다. 양인격이 성격이 되려면 격이 성격입니다. 성격은 이렇게 이룰성자를 쓴답니다. 양인격이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첫째, 살이 있어야 됩니다. 살은 그냥 혼자 있어서는 나중에 훗날 이렇게 경쟁에서 오래 못 가고 밀립니다. 그러니까 살은 재생살로 있는 살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유지합니다. 요게 있으면 성격이 되며 재생살까지 있으면 오랫동안 유지한다 이런 뜻이 이제 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이 있다고 성격만 딱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격은 이제 살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편인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합치니까 용어로 살인 이렇게 하죠.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이 편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러한 뜻입니다. 이거는 선악을 가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가릴 줄 알아야 되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듯이 선악도 가리고 알줘야죠. 그리고 피아도 가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이 어디 있다고 가려? 악은 적군이 어디 있다고 가려? 그렇지만은 양인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킴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편, 네 편을 가려야 되며 옳고 그름 선악을 가려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격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인이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도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신이라고 말하며 이거는 구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돼야지 성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성격입니다. 만약에 성격이 되지 않고 이제 파격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뜻입니다. 파격이라는 건 파자를 이렇게 써도 되고 파자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깨질 파자나 물결파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깨질 파자를 씁니다. 격이 깨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건 뭐가 없느냐면 바로 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살은 없고 2번 편인만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권한은 없는 사람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조직이나 그리고 나라 그리고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을 합니다. 즉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벼슬은 못하더라도 선악이나 피해를 가리는 현명한 사람을 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거를 서생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펜을 잡고 글을 쓰거나 그렇죠? 펜을 잡고 글을 쓰거나 혀를 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서생, 선생 이렇게 말하죠. 옛날 말로 서당, 선생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학원, 선생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벼슬길로 나가진 못하지만 붓은 놓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생팔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다시 계속 진행을 하면 편관격이나 양인격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겁이 천간에 투관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인격에는 비견, 그리고 이렇게 걸록격에는 겁재입니다. 하지만 비견, 겁재 가리지 않고 비겁이 둘 다 어느 것이든 투간되든 이렇게 비겁이 향했다, 뭐 특출이 됐다, 이러한 의미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냐? 서생은 그만두고 그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시장 진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대체적으로 뛰어난 전략 전술이라고 하죠. 이러한 전술력과 전략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바로 돈 벌러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양인격을 순차적으로 보는 것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양인격에는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구물입니다. 구물은 합격이 된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된 자들한테만 해당 사항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구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쟁죄를 말합니다. 비겁이 재성을 극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살이 있는데 어째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성이 천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쟁제는 재가 투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운이 재생살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일간의 근이 또다시 있어서 증인을 한 사람한테는 재성운에도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재성이 투출되면 이렇게 권력 다툼에서 옛날 말로는 귀향 간다, 뭐 목이 잘려서 효시된다, 이렇게 말하고 삼족을 멸한다, 별 말을 합니다. 중국의 구족을 멸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3대가 조사받는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가문이 다 들추어진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 구몰이라고 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다른 육신에서의 쟁죄를 이렇게 양인격에서는 구물현상 그럽니다. 구자가 함께 구자, 모랄몰자, 서산에 해가 지듯이 너의 권력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심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양인격은 공적 인간을 말합니다. 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격이 살아가는 길은 항상 옳고 곧으며 청백리처럼 깨끗해야 되며,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문난함은 문난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일간이 합된 걸 말합니다. 간목이 묘월에 뭐 기묘년에 갑기합됐다든가 일간이 합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간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 문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뭐 술을 드시고 근무를 빵꾸 내거나 뭐 흔히 말하면 주색 잡기를 좀 할 수도 있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란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물처럼 효시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망신당하는데,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백의 종군이라 해서 연봉 삭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급이 추락하거나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때 낙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이 합디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살이 합디는데 대체적으로 살합이 되려면 이렇게 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상신이었지 않습니까? 상신이 합거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또한 문란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문란입니다. 문란이 두 개나 됩니다. 그래서 문란 현상이 되는데 이게 문란은 뭐냐면 개인적 문란이 일간합인데 살이 합의됐다 그러면 권력 남용에 들어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티끌만큼도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무지랭이가 일간이 합디든 살이 합디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처럼 식신격이. 그쵸? 밥 먹다가 밥풀을 흘리던 그 사람 뭔 상관이 있냐? 소리를 지르던 뭔 상관이 있냐고. 지나가던 개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위 저명 인사가 될 수 있으며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동생 몰래 아버지 재산을 살짝 빼돌렸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속에 다 있다. 그래서 권력 남용입니다. 물론 나란 일하는 분들도 세당장이 있지만 양익격은 일단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로서의 도를 넘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된다. 세 가지의 기타 부분을 매우 조심하는 건데 이거는 성격에 되어 있어서 사위 지도층이 됐을 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하에 합격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두 뭐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치사한 행위를 경영의 묘리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참 환장하겠어. 어떤 놈한테는 이런 행위가 문란에 들어가서 지탄받아 마땅할 놈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건 참 꾀가 밝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의 묘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격 띠면 지킬 게 너무 많지만 합격 띠면 훔쳐먹을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하나 풀고